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 오영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태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윤동현 법무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지난 6월 7일 대한법무사협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업무 협약을 맺고 자살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도 법무사들이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법무사 협회와의 또 이런 자살 유족을 위한 서비스는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국 3개 지역, 원주, 인천, 광주에서 이 사업이 계속되어 왔고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서비스, 또 고인의 부채나 상속 포기 등의 이러한 절차를 우리 법무사 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유족들이 경황이 없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던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그 사업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죠. 7월 1일부터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가 됐고요. 아마 20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적인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업무 협약을 했던 것이군요. 네. 이 업무 협약에 대해서 우리 윤동현 법무사님은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번에 이제 또 계속 협약을 맺어가지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속 절차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협약이 더욱더 확대되고 발전하길 좀 기대합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의 자살 상황은 좀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일까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2020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13,195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약 25.7명이 되고요. 하루 평균 36.1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그래도 코로나 와중에 한 4% 정도 이 자살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쉽게도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층에서의 자살이 늘어났다는 게 조금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로 우리 국가를 책임질 기둥이자 또 희망인데 이분들이 자살을 감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젊은 층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청년층의 자살을 중요하게 또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특히 고등학생, 청년들 이런 거 봤을 때 많이 우울하고 또 앞날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힘든 이유가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좀 사회정신의학자시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이렇게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또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자살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아까 13,195명이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자살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살한 개개인의 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기능적인 면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의미죠. 이러한 자살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려면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거나 복지 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또는 이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이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이 반드시 전제돼야만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좀 각도를 달리해야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저출산 문제와 자살률이 높은 것이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좀 살아가기가 힘들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 네. 자녀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좀 기대가 좀 약한 좀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저희 세대가 예. 딱 느끼고 있는 제가 딱 목도하고 있는 그건 좀 있습니다. 예. 싶어요. 내가 살 필요가 있는 건가? 선생님, 저 이제 다 그만하고 싶어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자살 사망자 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예방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자살 예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윤 법무사님은 혹시 주변에서 좀 자살한 분들을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법무사가 되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막 5년 공부하기도 하고 10년 공부하시고 이런 막 20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시생의 어떤 고시원에서의 뭐 자살,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도 법무사 수험생인데 자살을 해서 고시원에서 발견됐다. 이런 것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뭐 사법시험을 공부하다가 안 되고 법무사를 하다가 뭐 또 안 되고 이러면서 비관해서 자살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뭐 저도 공부를 오래 하면서 사실 그런 좀 감정에 대해서 느껴본 적도 있고, 그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가족이 뭐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게 슬프지만 남들이 그래요. 그런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냐? 나 같았으면 무너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다 유족들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뭐 국가적 또 사회적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남겨진 유족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그 애도의 기간을 잘 견디고 또 새로운 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살자의 유가족이 보통 자살자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된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13,000명으로 따져보면 뭐 8만에서 10만을 넘어가는데, 사실은 유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심리 지원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가 애도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남겨진 유족들이 그 슬픔을 잘 견디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심리적 지원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자살의 그 전 과정에 걸쳐서 예방, 좀 직접적인 개입, 사후관리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유가족 그 관련된 내용은 좀 사후관리와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좀 예방이나 개입 단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먼저 예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생명지킴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살을 예고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표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살을 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현재 전 국민의 한 400만 명 정도가 이 생명 지킴이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방적인 측면은 그 우리 사회에 그 만연하고 있는 자살에 대한 편견 또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살은 예방할 수 없다, 이런 그 편견을 일반인들은 갖고 있어요. 뭐 죽을 사람이 죽는 거지 자살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겠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살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면 훨씬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생기기 전에 실제 지하철에서 점핑을 해서 사망에 이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그런 기사들 별로 안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방적인 측면이 되고 이제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서 어떤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의 자살을 너무나 극대화해서 이제 보도하는 것들은 사실은 자제를 해 주셔야지.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살의 수단에 대한 거라든지 장소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보도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러한 또 모방 자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협회랑 함께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의 기자분들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시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 권고 기준을 기자분들이 좀 많이 따라 주시는 거예요. 개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는 이제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들을 위한 이 사후 관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2차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게 됐는지 정신과 의사들이 일단 진찰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응급실을 떠난 이후에도 사회사업가라든지 간호사 또 임상심리사들이 이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또 만나서 이분들의 심리적인 지지를 하는 이런 사후관리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후 대응 단계에서는 그런 자살 유가족을 위한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법무사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자살자가 생기면은 같이 살던 공간에 있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학교나 직장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직장에서 동료가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이 일했던 옆에 있는 동료분들이 또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심리 지원을 우리가 이 사후 대응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희 재단의 사업팀들이 직접 이 직장이나 학교를 나가서 이런 심리 지원을 위한 집단 정신 치료라든지 개개인의 면담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사후 대응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조금 이거는 좀 소개할 만하다 좀 싶은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혹시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3년 동안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 곳에서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40대 가장이 배우자와 슬하에 3 자녀를 두고 이 자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 배우자 되는 분이 이제 사별 후에 생계를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인이 남겨둔 이 4억이라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됐죠. 법무사 분들의 이 상속 포기 청구 같은 이런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이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좀 경감할 수 있었고요. 이 금전적인 부담에서 좀 벗어남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같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케이스에서 볼 것 같으면은 특히나 이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신 법무사분의 도움이 심리적으로 많이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가족들이 특히나 이 법무사분에게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원스톱 서비스에 참여해 주시는 법무사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사들이 사실 저희 캐치플레이즈가 이제 출생부터 상속까지인데 사실 상속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윤 법무사님도 이런 업무를 좀 하고 계시죠? 상속 포기에 한정 승인, 상속 등기 이런 거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바로 어제도 상담을 하고 오늘도 특별 한정 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법무사 업무를 수년간 해오면서
예, 법무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국민 여러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보시면 법무사는 이제 법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방적으로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뭐 이런 법률 상담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다 해드리는 그런 자격사인데, 물론 뭐 이런 자살 유가족 분들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과 관련된 업무가 필요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상속 포기, 또 한정 승인, 뭐 빚이 많다면 그렇고 재산이 있다면 상속 절차를 또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반 업무를 법무사가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자살 유가족 분들께서도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본인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우리 법무사님들께서 아마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업무 처리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자살 유족 지원 사업 같은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털 사이트에 이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치시면은 바로 이제 저희 재단 홈페이지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분히 보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도 이제 각 지자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577-0199라는 전화를 거시면은 거주지 인근의 그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심리지원 서비스들을 또 요청을 하시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나가서 가족들을 위한 이런 심리 지원이나 또는 필요한 그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나 직장 또는 어떤 그 단체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를 또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1899-4567이라는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 이제 사후 대응 서비스를 위해서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또 이용해 주시면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번호 1577-0199, 1899-4567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겠군요. 사실 이 번호 숫자까지는 외우지 못하겠지만 이걸 도와주는 대표번호가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해두고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서 좀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또는 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재단의 미션은 생명존중 문화운동을 통한 이제 안전한 희망사회의 실현입니다. 저희 재단이 이제 설립된 게 작년 4월이니까 이제 1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희 같은 재단이라든지 뭐 전문가라든지 또 도와주시는 우리 법무사 분들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나 또는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갖춰지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러한 생명존중 문화운동에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그 이름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희망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부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해주신 황태원 이사장님의 말씀 출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좀 인터뷰를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법무사 TV 오영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